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흔히들 건강, 경제력, 가족과의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꼽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저는 행복이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명하게 덜어내는 것에 그 비결이 있음을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우리의 삶을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 좋은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의 과정입니다. 첫째, 소모적인 관계를 덜어내고 관계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의 수가 곧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단 한 명이라도 마음 깊이 통하는 벗이 있는 것이 더 큰 위안이 됩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80대 박서연 어르신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평생을 함께한 중마고우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너무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조용한 개인의 시간을 중시하게 된 반면 친구는 잦은 모임과 단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개인 사정으로 모임 참석을 정중히 거절하자 친구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크게 서운해했고 그 오해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에 따라 생각의 결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떠나가는 인연에 연연하기보다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정성을 쏟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속 수백 개의 연락처를 정리하며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음 맞는 친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건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가꾸는 길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말의 무게를 더해야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만큼 어르신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지혜가 잔소리나 반복되는 왕년의 이야기로 변질되어 소통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조언은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젊은 세대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주는 것이 자신과 자녀 모두를 위한 현명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경계해야 할 말 습관이 있습니다. 지나친 한탄,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이 반복되면 듣는 이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대화가 늘 부정적인 푸념으로만 흐르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주장, 평생 쌓아온 가치관이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것들은 기라는 생각 대신 다른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엽니다. 말수를 줄이는 대신 따뜻한 격려와 공감의 말을 늘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연륜이 빚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 방식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 저하로 집안을 정리하는 것조차 큰일이 됩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에 쌓아둔 물건들은 어느새 집안의 공간뿐 아니라 마음까지 답답하게 만듭니다. 오래된 물건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집안의 공기를 해치고 방문하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면? 특히 자녀들이 어릴 적 쓰던 물건들이 그렇다면?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추억 앨범을 만들어두면 언제든 꺼내볼 수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공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의 시작이 어렵다면 가장 손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낡고해진 속옷과 양말,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본래의 기능도 다한 것들입니다. 의미 없는 장식품과 기념품, 한때의 만족을 위해 사들였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필요한 이에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쾌적하고 가볍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넷째,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 속 운동을 늘려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한국인의 신체 활동 부족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좌식 생활은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를 가속화하고 각종 만성질환과 우울감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함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텃밭을 가꾸고 마을을 산책하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저속 노화, 슬로 에이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소파에 누워만 있기보다 앉아서 가벼운 손목, 발목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광고가 나오는 동안 잠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야말로 값비싼 보약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 비결이며 행복한 노년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다섯째,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만족하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친 욕심입니다. 얼마 전 70대 김진우 어르신께서 친구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친구분의 아내가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라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수천만 원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노년층의 불안한 미래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인생 후반기의 재테크는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듯 욕심을 부리기는 쉬워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는 더 큰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노년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행복한 노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 상처 주는 말, 넘치는 물건, 나태한 습관, 과도한 욕심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덜어낼 수 있을지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